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 최재원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선 시간에서 건설안전정책과 서정관 과장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설명드릴 부분에서 일부 또 중복되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시간 관계상 이렇게 빨리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 순서는 일단 건설재해 현황하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그 호남권에서 그 건설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사고 예방 대책 순으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설업 전체 재해 현황은 앞선 시간에서 이제 과장님이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생략하기로 하고요. 단지 여기서 이제 좀 죄송합니다. 그 눈여겨 좀 봐야 될 게 그 사망 만인율 자체가 이제 선진국들하고 OECD 가입 국가 선진국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좀 우리나라가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살펴보니 영국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그 좀 자료에 그 연도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2018년도 기준으로 봐보면 이제 영국은 0.04 영국은 0.04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0.51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게는 한 1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게 이제 봐보면 그 영국에서 이렇게 사고가 적은 이유가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영국에는 그 CDM 제도로 운영을 해서 어떤 건설업이 이렇게 관리가 되는데요. 그 중에 특별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법 이름이 기업살인법입니다.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내년부터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그 중대재해처벌법하고 비슷한 제도인데요. 현장에서 어떤 그 사망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기업에서 그 책무를 다 이행하지 않아서 어떤 사고 원인을 제공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 법 제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업에서 어떤 살인을 저질렀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처벌은 우리나라의 어떤 중대재해처벌법보다 훨씬 더 막강한 어떤 그런 처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차용을 해서 유럽에서는 뭐 영국뿐만 아니고 독일, 그의 기타 여러 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제 호남권에서의 재해 사망 현황을 살펴보면 19년도까지는 한 1.5% 수준을 유지했었는데 20년도 이후에는 좀 점차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어떤 재해율 자체도 전국 평균 1.25보다 높은 한 1.4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앞선 시간에 이렇게 설명이 됐던 부분들이라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앞선 시간에서 이제 설명이 다 좀 된 부분이라서 건너가도록 하는데요. 크게 봐보면 어떤 사고 유형을 분석을 해 봤을 때 이게 어떤 추락이라든지 깔림, 물체 맞음, 이게 전체 사고의 한 80~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서 주의를 하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고들인데 좀 후진국형인 사고가 아직까지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보시는 자료는 21년도에 그 호남권에서 사고 유형별 통계 자료입니다. 이게 현재 지금 제가 자료를 작성한 기준이 11월 5일 기준이라서 사망 사고가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39명으로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11월 19일 날 전주에서 또 한 건의 어떤 그 근린생활시설 중에 사고가 발생이 돼가지고 현재는 40명의 어떤 사고가 이렇게 발생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봐보면 대부분 전국 통계를 봤을 때 어떤 추락에 의한 사고율이 50%가 넘는데 이제 호남권에서는 이제 깔림 사고가 어떤 43%로 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금년에 그 학동에서 해체공사 그 붕괴 사고로 인한 그 9명의 사망자가 이쪽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 그 호남권에서는 어떤 깔림에 의한 그 사고 사망자가 17명이고 추락에 의한 사망자는 12명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 종류별인데요. 그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제 대부분 민간 건축 현장에서 이 사고율이 높고요. 그 토목 현장에서는 한 22%, 그리고 나머지 기타 조경, 뭐 설비 공사에서 이렇게 좀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 건축 현장에서 이렇게 사고율이 높은 거는요. 이게 봐보면 이제 그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50억 미만의 이런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감리가 상주 감리가 아닌 대부분의 어떤 비상주 감리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을 해야 될 안전관리자가 상주를 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제도적으로 지금 봐보면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100억 이상 공사, 토목은 120억 이상 공사가 안전관리자가 상주를 하게끔 돼 있고 그 이하의 공사에서는 기술지도 제 예방기관에서 월 이내의 어떤 그 현장 기술지도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요. 좀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어떤 그 제도적으로는 갖춰져 있지만 그 역할은 좀 제대로 이행이 안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21년도 이제 사고 객체별로 봤을 때는 그 건설 기계에 의한 사망자 비율이 한 20%로 제일 높고요. 그리고 이제 가시설 한 16%,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건설 자재, 뭐 기타 어떤 건설 공구에 의한 이런 사망자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율로 봐보면 건설 기계에서는 한 21%, 가시설에서 한 16%, 그리고 시설물에서 한 12% 정도의 어떤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공사 규모별로 어떤 그 사고 사망자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앞서도 설명을 들으셨다시피 50억 미만의 어떤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되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선 자료하고 비율이 좀 틀린 거는 이 자료 추출 기준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11월 5일 기준으로 저희 그 기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이제 그 사고 조사해서 통계 자료로 봤을 때는 이제 전체 231명의 사망자가 발생이 됐고요. 50억 미만에서 99명, 그리고 이제 200억 미만에서 한 37명, 뭐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고요. 비율로는 50억 미만이 한 43%, 그리고 나머지는 이게 지금 비율 표시가 안 돼서 좀 지금 봐보면 보시는 도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좀 소규모 현장에서 앞선 시간에서도 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50% 이상이 대부분 민간 소규모 현장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국토부하고 저희 기관에서 어떤 그 호남권에 대한 사망자 감축 목표입니다. 이제 크게는 정부에서 그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추진 과제가 있습니다. 자살 예방, 교통사고 저감, 산재 예방인데요. 그 산재 예방 차원에서 이제 그 17년도 기준 그 호남권은 전체 사망자가 17년도 기준 65명인데 이게 정부에서 어떤 계획이 매년 10%씩 감축해서 5년 동안 그 50%로 감축하는 게 정부 추진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남권에서는 지금 17년 기준 65명을 그 22년 내년도에는 32명까지 낮추는 게 어떤 그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좀 더 실효성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제도들을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저희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지자체의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또 공사 참여자, 현장 대리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비상주 감리 또는 노무자들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호남권에서 올해 발생한 사망 사고 주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고는 지방 상수도 그 구축 사업 중에 발생한 사고인데요. 이게 이제 상수도 간 접합부의 공기압 테스트 중에 이 압력에 의해서 곡관이 튕겨져 나와서 거기에 이렇게 충돌해서 사망 사고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예방을 하려면 어떤 시험 전에 그 공기압 테스트에 대한 어떤 시공 계획 또 안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좀 이행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어떤 그런 부분들 없이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고 수압 테스트를 진행을 하다가 좀 발생한 사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두 번째는 그 하천 재예방 사업 중에 이 부분이 지금 소형 교량입니다. 하천 횡단 교량 중에 이제 철근이 돌풍에 의해 쓰러져서 이 철근 더미에 깔려서 사망한 사례입니다. 이게 이제 원인을 봐 보면 어떤 수직 철근을 배근을 할 때는 이 수직 철근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이 조치들을 좀 이행을 해 주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이게 좀 관행적으로 이렇게 철근을 배근을 하다가 안타깝게 사고가 발생이 된 사고인데요. 보통은 현장에서 이제 수직 철근을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세 철근을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반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줘서 전도가 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조치만 해줬어도 이 사고는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는 사고입니다. 다음은 그 연산동의 단독주택 그 옹벽 공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망 사고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제 그 단독주택 부지가 그 임야 지역에서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옹벽을 설치를 해서 이제 부지로 확보를 하는 그런 공사 중에 발생된 사고인데요. 지금 제자가 옹벽 거푸집 뒤에서 거푸집 설치를 하는 과정에 그 뒤에 어떤 그 절토면이 이 쐐기 파괴가 일어나 가지고 이 토사에 매몰돼서 이 사망이 발생된 사고입니다. 좀 안타까운 게 아까 이제 그 정책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빨리 싸게 이제 이게 가장 그 건설업자 측에서는 최우선 과제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규정된 토사 절치 구배로 절치를 하지 않았고 보시면 거의 이게 수직으로 이렇게 토사를 절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어떤 이런 임야 지역에서의 비탈면을 절치를 할 때는 위에 어떤 우수 침투 방지를 위해서 어떤 이런 가배수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축을 해놓고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배수로라든지 또는 절치 구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어떤 도면대로 시행을 하지 않고 좀 싸게 빨리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발생된 사고인데요. 그런 부분들만 제대로 이렇게 준수를 했어도 이 사고는 예방할 수 있지 않았냐, 이제 그런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한옥 리모델링 공사 중에 발생된 사고인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봐보면 이 한옥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가 이렇게 붕괴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원인을 분석을 해 보면 어떤 목조 구조의 어떤 한옥이 이게 좀 이 균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되게 취약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이제 그 H빔을 설치를 하고 그 나머지 어떤 비구조 내력 벽들은 다 해체를 하고 이렇게 공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게 뭐 그 전날 비가 온다거나 뭐 이러게 되면 좀 어떤 하중 자체가 이걸 일정하게 이게 그 작용을 하지 않고 한쪽으로 좀 쏠리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이런 붕괴 사고가 리모델링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지붕을 받치는 그 H빔 기둥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사 중에 그 전도되지 않게끔 뭐 어떤 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설치를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그 인허가 기관에서도 좀 이런 그 한옥 리모델링 공사는 좀 지도 감독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지는 사항입니다. 다음 사고는 그 아파트 하자 보수 사고인데요. 이게 이제 도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작업자가 그 19층 옥상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 고정 로프의 결속이 풀리면서 추락해서 사망한 사고입니다. 이제 이런 그 고소 작업, 특히 아파트 이런 그 옥상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이 안전 로프 자체가 원래는 기존의 이중으로 그 예비 로프까지 이렇게 같이 설치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봐보면 그런 예비 로프가 없었다는 점과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이런 그 고정 로프의 결석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이렇게 발생된 사고인데 좀 이런 부분들도 관련 기준은 있지만 이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안타깝게 이렇게 사고가 발생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다음은 터널 공사 중에 그 장약 설치를 위한 어떤 천공 작업 중 그 상부에 크라운 부위에서 어떤 낙반이 발생돼서 근로자가 여기에 이제 충격으로 사망한 사고입니다. 원래 이제 이런 터널도 발파가 끝나고 나면 이 부석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석이나 또는 어떤 전리가 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면 정리를 잘 해주고 안전하게 어떤 그 제거 작업이 끝난 이후에 근로자들이 투입이 돼서 후속 작업을 좀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해서 발생된 사고로 판단되어집니다. 이 다음은 그 화정동 주산복합 아파트 중에 어떤 추락에 의한 사고인데요.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이제 근로자가 이 말베개 위에서 단독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그 하부에 이 떨어져서 발견된 상태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조사를 나간 사례인데요. 원래 이런 그 뭐 사다리라든지 이동식 사다리라든지 말비계 뭐 이런 부분들은 원래 산업안전보건 지침에 봐보면 전부 다 아우터리거가 장착된 제품을 사용하게 돼 있고요. 또한 이런 고소 작업을 할 때는 2인 1조 작업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고가 봐보면 특히 어떤 이런 사다리라든지 이런 비계 위에서 떨어지는 사고 자체가 크게는 봐보면 어떤 2인 1조 작업을 미준수한다거나 아니면은 안전장구
뭐 안전모를 미착용한다거나 또는 그 안전고리 뭐 이런 부분들을 체계를 하지 않아서 발생된 사고들이 대부분입니다. 좀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지도 점검 내지는 안전관리자가 어떤 작업 전 그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충실히 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고인데요. 좀 더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좀 가지고 그 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집니다. 다음은 이게 농로 포장 중에 그 레미콘 믹서 트럭이 이 운전자가 이제 믹서 트럭 본인의 차량에 본인 차량과 전신주 사이에 끼어서 협착된 사고인데요. 이게 근본적으로 봐보면 그 어떤 신호수가 건설 장비를 사용했을 때는 무조건 이게 신호수가 배치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또는 신호수가 배치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위험 지역에서는 이 어떤 통제를 좀 해줘서 어떤 사고가 예방되는 그런 부분들은 출입 통제를 좀 해줬어야 됐는데 어떤 그런 부주의한 점 때문에 안타깝게 발생된 사고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 학동 해체 공사 중에 이제 붕괴 사고입니다. 뭐 이거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이렇게 이제 나오고, 또 국토부에서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해체 공사 그 방지 대책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비상주 감리를 이제 앞으로는 뭐 상주 감리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 보완 사항들이 아마 내년에 좀 시행되지 않을까 예측되어지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이런 해체 공사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해체 계획서, 어떤 우리가 봐보면 현장에서 안전관리 계획서든 이 해체 계획서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실질적인 여건은 이거는 공사를 착수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이렇게 전략해버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착공하고 나서는 이거는 이게 떠들어 보지도 않고 관행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이런 앞으로는 이런 계획 수립을 했으면 그 계획 수립에 대한 이행 관리가 좀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이 다음은 그 공장 지붕 보수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사고인데요. 이게 이제 그 고소 작업차 스카이를 타고 이제 그 작업자가 천장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작업을 하려다가 이 천장이 아주 노후된 이제 이 천장이다 보니 천장이 어떤 파손으로 이 추락해서 사망한 사고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사고들도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서 발생된 사고인데요. 이런 고소 작업차에 그 안전고리 같은 거를 체계를 해서 추락에 대한 어떤 보호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작업을 했으면 충분히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관행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그 이루어지다 보니 안타깝게 발생된 사고입니다. 이 다음은 오피스텔 신축 공사 중에 그 사망 사고가 발생된 사례인데요. 지금 봐보시면 이게 이제 타워 크레인이고, 어떤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기 위해서 이 작업자가 그 이쪽에서 이렇게 그 작업 중에 이 추락을 해서 사망한 사고입니다. 이제 이거는 예전에 제가 6월달에 이 시에서 한번 교육을 할 때 동영상까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안전대도 착용을 하고 안전고리까지 다 걸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사고 원인으로는 이 연결 플레이트에 이 안전 로프가 좀 노후화돼서 손상된 부분이 이 플레이트에 이렇게 그 걸리면서 이쪽에서 이렇게 그 안전 로프가 파단이 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좀 이런 부분들도 어떤 작업 전에 실제 어떤 예방을 위해서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확인을 하고 그 관심을 기울였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인데 좀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다음은 A형 사다리에서 작업을 하다가 그 한 4.5m 아래로 이렇게 추락해서 사망한 사고입니다. 이것도 이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유사한 사고입니다. 이게 그 어떤 이동식 사다리, A형 사다리, 말비계 뭐 이런 부분들은 기본 원칙이 그 2인 1조 작업, 그리고 이제 이 사다리 같은 경우에는 최상단에서의 작업을 금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키지 않아서 그 추락해서 사망한 사고인데요. 좀 더 이런 부분들은 그 현장에서 작업 착수 전에 어떤 작업자에게 사전에 어떤 안전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라고 판단되어지거든요. 좀 더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행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음은 그 준솔토 매립공사 현장에서 이 발생된 사고인데요. 이 봐보면 이제 성토 작업 중에 성토재를 포설하던 불도저가 후진하던 중에 그 이제 불도저 운전자가 어떤 작업자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그 치여서 이게 협착된 사고입니다. 이제 원인으로서는 봐보면 이 건설 장비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호수가 미배치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작업 중에는 그 위험 지역은 이렇게 출입 통제선을 명확하게 이렇게 좀 그 설정을 해놓고 어떤 신호수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통제를 확실하게 해줬어야 됐는데 이 그런 부분들이 좀 준수되지 않아서 발생된 사고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 이제 탐방 안내소 리모델링 공사 중 추락 사고인데요. 대부분 이제 거의 추락 사고는 비슷합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다른 데는 비계가 설치되어 있고요. 출입문 쪽에는 비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출입문 쪽에 작업을 할 때 이동식 틈비계를 사용하거나 또는 추락 방지 시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설치를 했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고라고 판단되어졌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준수되지 않아서 그 발생된 사고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 다음 사고는 어떤 공장 출입문 작업 중 추락 사고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금 제자가 하자 보수를 위해서 A형 사다리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게 이제 그 추락해서 사망한 사고인데요. 이제 이 부분도 사고 조사를 나가 보니 어떤 이분이 오전에 이제 그 백신을 맞고 이 공사 현장은 준공이 된 상태에서 이제 그 발주자가 이게 좀 그 전날 비가 오다 보니 공장 안쪽으로 물이 좀 들어왔나 봅니다. 그래서 누수에 대한 하자 보수 작업 중에 이제 오후에 혼자 나와서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서 발생된 사고인데요. 이게 봐보면 이 어떤 추락 사고는 대부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사다리 A형 사다리 같은 경우에는 2인 1조 작업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다리는 그 아우트리그가 부착된 제품을 사용해야 되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사다리 최상단에서 작업을 하면 안 되게끔 되어져 있는데 이 단독 작업에 어떤 아우트리그가 설치된 그런 제품의 사다리를 사용하다가 안타깝게 어떤 사망까지 간 사고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하천 재예방 사업 중에 이 덤프 트럭하고 스키드로우 사이에
그 덤프트럭 운전기사가 끼어서 이렇게 사망이 발생된 사고입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고 조사를 나갔지만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일단 신호수가 이 현장에는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어떤 신호수가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고 이 사고가 난 지역과 상당히 떨어진 다른 쪽에서 어떤 교통 신호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이게 이제 건설 장비를 사용하면은 이제 이 작업장 내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어떤 사고를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서 발생된 사고로 판단되어집니다. 이 부분도 그 앞선 사고하고 비슷해서 좀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교량건설공사 중에 어떤 추락사고인데요. 항상 어떤 이런 사다리 작업을 이렇게 할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안전수칙 이런 부분들이 기준만 준수했어도 예방할 수 있는 사고인데 이게 어떤 관행적으로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렇게 발생된 사고라서 좀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가 상당히 좀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앞서 이제 그 과장님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이게 이제 어떤 우리가 공사 현장에서 어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그 장치들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설계 단계에서는 일단 위험 요소에 대한 그 설계 안정성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 안정성 검토를 가지고 이제 시공 단계에서 착수 초기에 그 안전관리 계획서에 이 어떤 안전 위험 요소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저감 대책을 반영해서 안전관리 계획서를 수립을 하고 이제 시공 단계에서는 계획 수립에 대한 어떤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행을 하는 게 중점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지금 그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갖춰져 있는데요. 뭐 지금까지 뭐 앞서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안전관리 계획서 자체를 어떤 공사의 착수의 수단으로 계획서만 수립을 해놓고 실제 공사 추진 과정에서는 계획대로 이행을 안 해서 발생된 사고들이 대부분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그 어떤 이행에 대한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뭐 국토부도 그렇고 저희 국토안전관리원도 그렇고 좀 현장 점검에 대한 어떤 개소 수도 확대를 하고 강화를 해서 좀 이런 사고 예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관리 계획 수립 절차는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건설업자는 그 공사 착수 전에 안전관리 계획서를 수립을 해서요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하기에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에서는 1, 2종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 의뢰를 하고요. 1, 2종이 아닌 경우에는 민간 안전점검기관에 검토 의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설안전점검기관에서는 그 검토 의뢰가 들어온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이제 그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에 통보를 해주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인허가 기관에서 어떤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이제 건설업자에게 이 통보하는 그런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다음은 그 건설 기준 코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 관계상 그 길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나머지 부분들은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건설 기준 코드란 게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검색하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예전에는 설계 기준 21종, 그 다음에 시공 기준, 소위 이제 표준 시방서라고 하는 시방 기준이 29종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전부 코드화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뀐 지가 꽤 됐는데 아직도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지금 그 안내 자료에 이렇게 마련을 했고요. 설계 기준 같은 경우에는 KDS로 해서 한 280개, 그리고 시공 기준은 표준 시방서 코드로 해서 이제 487개로 이렇게 코드화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봐 보시면 이제 설계 기준은 그 뭐 공통편이 있고 시설물편, 그 사업 분야편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코드화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표준 시방서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통공사, 지방공사, 구조재료공사,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가설공사,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전문공사에 대한 이런 코드화가 체계가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설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부분들은, 이 부분은 어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 가설공사 편에 봐보면 뭐 추락재 방지 시설이라든지 낙하물재 방지 시설, 또 비계공사에서는 기준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이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라고 이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고요. 이제 다음은 건설기준 코드를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좀 확인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 봐보면 국가건설기준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폰으로도 다 검색이 되고요. 일반 인터넷이 되는 그런 환경이면은 전부 이게 이제 검색을 할 수 있는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어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건설기준 코드 편에 내가 이제 검색하고 싶은 어떤 그 부분의 코드 내지는 공사명을 넣으면 이 쭉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나집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봐보면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한글 파일로 다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그 화면상에서 바로 또 확인할 수 있는, 상당히 뭐 저도 많이 이렇게 좀 이용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상당히 좀 편리하게끔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 많이 이렇게 활용하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이 부분은 이제 아까 건설기준 코드에 있는 세부 내용들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기준들을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실무에 이 교재를 가지고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간비계, 시스템 비계, 추락재 방지 시설, 또 낙하물재 방지 시설,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